안녕하세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낭만적으로 시작하기로 해요. 자, 두 번째, 다문화 가족의 이해예요.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26페이지를 펴주세요. 이제 다문화 가족의 유형은 이제 국제결혼 가족이 있겠죠. 국제결혼.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 가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에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터민이라고도 합니다. 난민 가족 있죠. 난민 가족. 그리고 1인 외국인 가구가 있어요. 특히 학원가 주변에는 1인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계시죠. 음, 자, 우리 다문화 가족의 이제 현안 문제를 살펴볼게요. 다문화 가족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혼 생활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살아도 문화적 충격이 있어요. 자, 서울 사람하고 시골 여성이 결혼했다고 문화적 충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국적이 다른데 그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상상 초월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갈등이에요. 분쟁. 그러니까 부부 간의 갈등인데 이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 결과예요. 상담 결과를 보면 남편들은 이제 본국으로의 송금 요구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합법적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법 결혼정보회사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상담했던 경우에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27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분은 베트남 여성분이셨는데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엄마 병원비를 마련할 수가 없는데 한국에 가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남편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부모님한테 송금해 줌으로 송금해줘서 엄마의 어떤 병원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달콤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결혼할 때, 국제 결혼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매달 100만 원씩 그 친정에 100만 원 정도 송금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오로지 정말 심청의 마음으로 남편하고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이 여성하고 결혼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결혼정보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아내를 통해서 동남아 여성들하고 한국 남자랑 결혼을 시키려고 이 아내를 그래서 정말 쇼윈도 부부죠. 실제 가정 안에서는 막 때리고 소주병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러나 이웃 주민들에게는 아주 천사표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여지는 거는 자 이렇게 다문화 여성하고 살면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녔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여왕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결혼했더니 남편 보고 송금했냐고 했더니 그걸 내가 왜 하냐고 너 데리고 오려고 논까지 팔았다고 하면서 송금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래도 이제 엄마 병원비가 걱정이 되니까 빵집에 취직을 한 거예요. 빵집에 취직을 해서 한 120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120만 원 중에서 남편한테 100만 원을 준 거죠. 내가 송금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송금해달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1년 넘게 계속 남편한테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입금 안 한 거예요. 입금 안 하고 그걸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 남편 딸에는 왜 송금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러면서 그때 약속한 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런 송금하는 부분 때문에 또 불편을 겪는 거예요. 또 가사노동을 안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에 대한 개념이 함께 살면 안 그러신 시어머니도 많으세요. 좋은 시어머니도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도 계신 거예요.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농사일도 도와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다면 당연히 며느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들은 시부모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에다가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간편식 샌드위치하고 이렇게 커피를 준비하면 이제 시부모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출신국 남자와의 채팅 및 문자 받기. 우리가 다문화 여성만 불쌍한 게 아니라 때로는 한국 남자들도 불쌍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밤새 채팅하는 거죠. 제가 어느 사례도 봤냐면 아내가 밤새 이렇게 동일 국적의 남자하고 통화하고 채팅하고 그리고 무심코 아내가 안 와서 창문을 내려다 보니까 동일 국적의 남자의 오토바이 위에 타고 가는 아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끼리 막 뭉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한국의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어떤 오토바이에 타고 다니고 밤새 그 남자랑 채팅하고 뭐라고 물어보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동남어로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남편 딸에는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성생활 기피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늦게 결혼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생활을 아예 안 하고 마스터베이션과 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상상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 아내에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어. 남자들은 성생활 기피한다고 생각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건 성폭력이다. 어떤 다문화 여성은 상담받다가 계속 울더라고요. 밤마다 남편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 어딘가 뭐 야동에서 봤는지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성적 취향도 독특하고 병리적이고 어, 다소 변태스러운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성생활 기피한다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또 아내들이 특히 이제 동남아 여성들이 겪는 고초가 돈 때문에 시집 왔다는 의심 받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몽골 분이라든 중국 분들은 이런 오해 안 받아. 그분들은 진짜 상상 초월로 굉장히 생활력 뛰어나고요. 씩씩하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받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분들은 이런 또 의심을 받아요. 또 시댁 가족들의 지나친 간섭 있잖아요. 간섭만 안 하면 행복해요. 우리가 진짜 이거는 진짜 저도 뭐 20년간 같이 살아봐서 알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야기해 주는데 힘들어요. 그걸 내가 그릇을 키워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지만 이제 조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제 워낙 그 시부모님들이 이제 내 아들이 다문화 여성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걱정도 되시니까 이제 계속 간섭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죠. 또 말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보낸다는 협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한국 사람이 미국 남자랑 결혼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편견이 있었잖아요. 어. 그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갔어요. 오히려 아주 국제적이다, 멋지다 이렇게 이제 그 국제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든지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 결혼에서 실패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가게 되면 편견에 시달려요. 좋은 시선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한국에서 정착하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 영위하고 자아 실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거 다시 본국으로 보내겠다 이러면 이거 협박이잖아요. 또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만족을 시켜주는 거고 서로 이것이 달콤하고 좋아야 되는 거지. 한쪽은 황홀한데 한쪽은 고통을 수반한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DSM-5에도 원하지 않는 성행위, 또 아니면은 한쪽에게 고통을 주는 거,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병리적으로 이렇게 변태적인 거에 이렇게 그 범주에 속하는 그 성행위들이 있어요. 가학적인 거라든지 피학증이라든지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낀다든지 간음증이 있다든지 물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하튼 거기에 속하는 것들을 남편이 한다?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여성은 없는 거죠. 음. 좋아도 해줄까 말까 하는데 왜냐면 적응하기가 힘들잖아요. 적응하기도 힘들고 아이 키우고 이것도 힘든데 달달하게 해줘도 해줄까 말까인데 나에게 고통을 준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다문화 가족의 한번 특징을 볼게요. 일단은 의사소통. 자, 진심 어린 대화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언어 소통 교육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너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1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영어를 10년 넘게 해도 유창하게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정작 영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홍콩말을 하고 막 이런 거를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과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면서 왜 다문화 여성들에게는 1년 안에 한국말을 마스터하기를 기대하는지. 그런데 그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을 시장님으로 해서 오해가 생겨서 저한테 의뢰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 부부가 이제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는데 이제 이 여성이 좀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60대셨는데 그 돈을 안 벌어오고 집에만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아내가 그 식당에서 숙식 제공까지 해주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생활비 다 대주고 그리고 틈틈이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와서 남편 밥도 차려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무심코 남편은 이제 아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계속 아내가 임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임신하고 싶지 않잖아요. 40대 초반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무심코 아내가 남편 보고 자기야 나 오늘 직장의 사장님께서 피임하는 거를 이렇게 팔에다가 피임하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레나도 있고 뭐 루프도 있고 하는데 이 허벅 여기 팔 쪽에 어느 쪽에 뭔가를 삽입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그거를 사장님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30만 원을 줘서 병원까지 같이 가서 피임 그 시술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 너무 좋다고 나한테 밥도 사주고 가끔 산책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이걸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장님은 시장님으로 얘기한 거예요. 시장님.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 지역의 시장님이 다문화에 관심을 많이 갖더니 우리 아내를 유혹을 해서 혹시라도 임신할까 봐 피임 시술까지 시켜주면서 나의 아내를 몰래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붕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막 의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상담해 보니까 사장님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아니라 남자 시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한국말을 배웠지만 서투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이것을 오해를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언어 예절도 한국식 존댓말에 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예쁘게 제대로 배우면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처음부터 남편한테 한국말을 욕을 배웠다든지 그러면 입이 계속 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한국말을 배울 때가 중요해요. 음. 그리고 다른 문화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문화는 정말 달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몽골 여성들은 굉장히 씩씩해요. 어떤 경우도 봤냐면 어느 날 그 이채원 선생님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 와서는 첫 이름이 덕이 선생님이었어요. 6살 아들을 몽골에 혼자 보냈다라는 거예요. 6살 아들을 비행기 태워서 혼자. 여러분 그거 가능한가요? 여러분 6살 아들을 비행기 태워서 혼자 몽골에 보낼 수 있나요? 한국 사람은 그게 좀 가잉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어떻게 아직 6살뿐이 안 됐는데 몽고로 이렇게 비행기 태워서 보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비행기 태우면 비행기 내리면 그 밑에 이모가 와서 기다리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씩씩하게 키우더라고 아이를. 그래서 정말로 그 아이가 너무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몽골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터프하게 키워요. 막 이렇게 가잉보호하지 않아요. 어. 그러다 보면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의 며느리가 손자 6살 손자를 혼자 비행기 태웠다? 이건 이제 흥분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문화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편견보다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다 그 문화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요. 편견보다는 오픈 마인드. 그리고 이해 수용이에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협적인.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적응하는 거거든요. 결혼은. 적응할 수 없으면 결혼 생활 영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타협하고 그대도 나도 함께 설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절충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문화 자녀의 특징을 볼게요. 이제 다문화 자녀들은 이제 양육 환경을 보면 문화와 국적 언어의 차이가 있겠죠. 내가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엄마가 아이의 언어를 가르치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 나도 모르게 자꾸 태국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내가 태국말을 하면 째려보고 혼내고 언성을 높여요. 그러면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쿨링 단계를 지나서 옹알이 단계, 이때 굉장히 반응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할 때 떤다. 엄마가 한국말도 서툴게 한다. 나는 엄마가 미워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외모와 억양 차이에 좀 간대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결혼은 내가 태어난 곳보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유전 이제 우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문화 가족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우월해요. 외모도 우월하고요. 엄마 아빠가 건강했을 때는요, 언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해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아이들 잘 키우는 경우는요, 언어도 유창해요. 키도 커요. 외모도 우월해요.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키운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에 가보면은 그 전교 회장, 반장 이런 아이들은 다문화 가족 아이들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인적 자원을 축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어 학습, 가정 내 다른 언어 환경.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장점화 시켜야 돼요. 강점화 시키고. 무조건 엄마 나라의 언어를 무시하면 오히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요. 다문화 아이들이 당연히 정체감의 혼란이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일까 태국 사람일까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내가 정체감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 나의 정체감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 내 다른 언어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어요. 2개 국어를 잘해요. 3개 국어도 잘할 수 있어요. 3개 국어를 잘해요. 5개 국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 이중 언어 능력을 체득하잖아요. 기본이 2개 국어는 잘해요. 다문화 아이들이요. 자, 한국말 잘해요. 태국말 잘해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문화이기 때문에 외국을 다닐 일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으로 잘하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일어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잘하고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의 영어는 진짜 외국어는 능통하게 잘해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문화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들을 자원화하고 강점화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은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여러분 보물덩어리 그냥 버리나요? 보물덩어리 귀하잖아요.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포이타. 저도 포이타. 맞아요. 네. 맞아요. 목소리, 보컬의 매력이 정말 많은 친구예요. 보면 즐겁고. 예, 예. 편안하고 일단 조금 편하네요? 저는 편안해요. 그 내세적인 눈빛이? 저희
서 있어요. 아, 네, 저는 PD 되는 이승환 씨. 아니, 그 저기- 에 저는 한 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인도인 아빠예요. 한국인 엄마 밑에서 태어난 푸니타예요. 하재이 다문화 자녀죠. 자, 한국 사람이라면 인도 사람이라면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너무나 이거는 영혼을 파고들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노래를 들어봐요. 이 노래 원래 이문세 노래예요.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제가 18번 노래로 좋아할 정도로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문세 노래도 좋지만 이 그 푸니타의 영혼을 파고드는 이 노래는요. 눈을 감고 들으면 전율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어떤 아주 아름다운 정말 인간의 마음을 남자들의 마음을 홀리는 그런 아주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춤을 이렇게 추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인도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를 가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 우월한 유전 인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정 폭력이에요. 가정 폭력. 정말 이건 가정 폭력은 XS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언어 폭력이 제일 많아요. 다문화분들 언어 폭력. 그리고 신체 폭력, 성 폭력, 이혼 협박순이죠. 이런 가정 폭력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가출 경험과 가출시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결혼해서도 문화적 충격 때문에 가출하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한번 가출을 시도했었어요. 여하튼 뭐냐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요. 그 문화가 상상 초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친정 문화와 시댁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 여성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로망을 갖고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문화적 충격이 상상 초월인 거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기 구워라. 빨래는 이렇게 해라. 새끼니 꼭 해라. 옷을 왜 이렇게 입니? 막 그러니까 이 간섭과 잠잘 때 막 방에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 분들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출했을 때 어디로 갈까요? 다문화 쉼터. 또 다문화 친구집, 자국민 이주자 숙소라든지 목사님 사택, 종교 시설. 그리고 갈 데가 없으면 모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혼 또는 별거를 고려 중인 이유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하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젊어서 아내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식이 안 맞는 거야, 남자 딸에는. 그리고 막상 내가 그 아름다운 외모와 그 이국적인 외모에 끌려서 결혼했는데 정서적으로 교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를 사귀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돌싱인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하고는 사귀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두지살림 하게 되고 그런데 아내가 싫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내는 그냥 마음속에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다가 예쁘게 모셔두고 자신은 정서적으로 잘 맞는 다른 여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외롭잖아요. 내가 이 남자만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나에게 따뜻한 눈길 하나 안 주고 내가 음식을 하면 맛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주말마다 뭐 골프 친다 낚시터 간다 그러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멀어져서 안타깝게도
이별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 양육이 어려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에요. 이거는 인류를 초월해서 고부 간의 갈등이 없는 시대가 없어요. 공주님도 고부 간의 갈등은 있고요. 여러분 시렉이라는 만화 봤어요? 시렉. 시렉 그 만화에도 거기서는 고부 간의 갈등은 안 나오지만 장서 갈등이 나오죠. 시렉이 나의 아름다운 피오나 공주 집으로 갔는데 그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난리가 나죠. 사실 그거거든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문화가 다른 경우에는 이 갈등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잘 안 바뀌어요. 어르신들은 잘 안 바뀌어요. 보통은 며느리가 어느 정도 맞춰주고 너무 힘들면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르신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문화 여성들이 젊은 특히 20대 여성들이 많잖아요. 20대 꽃과 같이 아름다운 다문화 여성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 거기다가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것들을 며느리에게 요구하고 부당한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 부부들의 문화 적응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그 안에서 충돌과 갈등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고 나쁨은 공존해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해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취하면요. 좋지 않은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품을 수 있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싫으면 쿨하게 바이바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축복합니다.